테슬라 소식입니다. 1. 중서 문매 테슬라의 반격. 브레이크 작동 데이터 전격 공개. 상하이 모터쇼에서 벌어진 차주의 기습 시위 여파로 중국에서 여론의 문매를 맞던 테슬라가 사고 차량의 주행 데이터를 일반에 전격 공개하면서 상황 반전 모색에 나섰다. 중국 국가시장감독 총국이 주관하는 관영 매체인 국가시장감독관리부는 22일 밤 웨이보에서 상하이 모터쇼 시위 차주 차량의 지난 2월 22일 사고 직전 주행 데이터를 테슬라 측으로부터 받아 공개했다. 시위 차주 측은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추돌 사고를 냈다고 주장하는데 테슬라가 측이 이런 주장을 반박하고자 권위 있는 시장감독 총국 산하 매체를 통해 관련 주행 데이터를 전면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 측이 공개한 주행 데이터에 따르면 사고 직전 해당 차량은 시속 118.5km의 속도로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밟았다. 긴급제동 장치가 작동한 가운데 차량 속도는 충돌 직전 시속 48.5km까지 낮아졌다. 주행 데이터상으로는 브레이크를 밟고 나서 거의 곧바로 충돌이 일어났다. ABS 브레이크가 기능하기 시작한 이후 첫 충돌까지 걸린 시간은 1.8초였다. 상하이 모터쇼에서 기습 시위를 벌인 장 씨는 지난 2월 아버지가 몰던 테슬라 모델 3의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다른 차 2대와 충돌하고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에야 멈추는 사고를 당해 탑승한 온 가족이 사망할 뻔했다고 주장해왔다. 장 씨 측은 테슬라 측의 사고 직전 30분간의 주행 데이터를 요구했지만 테슬라가 사고 원인 규명 외에 대외 공개 등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없다는 조건을 달면서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테슬라가 이를 일반 대중에 먼저 공개한 것이다. 테슬라는 전날 장 씨 측에도 같은 데이터를 제공했다. 장 씨 측은 이번에는 테슬라가 사생활을 침해했다면서 반발했다. 장 씨 남편은 중국 매체와 인터뷰에서 테슬라 측이 고객의 사생활권과 소비자 권익을 침해했다면서 정저우시 시장감독 부문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당사자인 장 씨는 상하이 모터쇼 시위로 공안으로부터 5일 구류 처분을 받고 유치장에 있다. 상하이 모터쇼 시위 후 중국에서는 차주 장 씨를 동정하고 테슬라를 비난하는 여론이 비등했다. 급기야 중국 공산당 정법위원회가 테슬라를 보이지 않는 살인자라고까지 공개 비난하자 테슬라는 공개 사과 성명을 냈지만 일부 강성 누리꾼을 중심으로 불매운동 조짐이 일 정도로 여론은 크게 악화한 상태다. 애플 소식입니다. 1. 스마트 태그 사업 버리지 않는 이유는. IT 업계에서는 삼성과 애플이 계획하는 UWB 기반 제품 생태계가 단순히 반려동물이나 자동차 열쇠의 위치를 찾는 수준을 훨씬 넘어선다고 말한다. 양사가 출시한 위치 추적 액세서리는 모두 자사의 스마트폰, 태블릿 등 기기와 연동되며 블루투스와 UWB 기술을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이미 삼성전자는 스마트싱스 앱에 등록한 자사의 스마트 에어컨, TV, 냉장고, 로봇 청소기 등을 스마트태그를 통해 제어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집에 있는 에어컨을 갤럭시 스마트폰의 스마트싱스와 연동했다면 스마트태그의 버튼을 누르는 방식으로 에어컨을 켜고 끌 수 있는 것이다. 스마트 가전의 보급이 늘어나면 스마트태그를 활용한 제어 기능 역시 쓰임새가 많아진다. UWB는 와이파이나 블루투스보다 보안성이 뛰어나고 정밀한 거리 인식과 방향 인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기 간 통신의 UWB 기술을 활용할 때 보안성을 유지하면서 정밀한 위치 정보를 제공 가능하기 때문에 위치 추적, 결제, 세부 기능 조작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페이처럼 스마트 태그 역시 갤럭시 사용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제공하는 제품 중 하나라고 말했다. 수익성보다는 기기 간 연결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한 제품이라는 설명이다. 스마트폰 판매 대리점의 한 관계자는 갤럭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고객들은 삼성페이 때문에 아이폰으로 바꾸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스마트폰 성능이 상향 평준화되면서 삼성페이의 편리함은 무시할 수 없는 경쟁력이라고 설명했다. 가까운 미래에 사문 인터넷 기능을 탑재한 가전 제품 보급이 늘면 스마트태그 등 UWB 기술 기반 제품 역시 소비자가 갤럭시 생태계를 벗어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정구민 국민대 전자공학부 교수는 애플과 삼성이 UWB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출시하면서 가장 먼저 진출할 시장은 스마트카 시장이라며 향후에는 서비스와 페이먼트 시스템을 묶어주며
IoT 기기를 연결하는 중심 기술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IT 업계에서는 삼성과 애플이 참여하면서 UWB 관련 기술 시장이 가장 먼저 적용되는 제품을 스마트키라고 전망한다. 삼성전자와 애플이 자동차 연계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중이기 때문이다. CCC는 차량 잠금 해제, 엔진 시동, 원격 스마트키 서비스 등을 스마트폰, 스마트워치로 할 수 있는 기술 표준을 정하는 국제협회다. 현대자동차, 아우디, 폴크스바겐, GM 등 완성차와 자동차 부품회사, SKT, 도이치텔레콤 등 통신사를 포함해 120여 개 기업이 참여 중이다. 삼성전자는 올 8월부터 제네시스, 아우디, BMW, 포드 등의 최신 차종에 갤럭시 S21 플러스와 울트라 모델의 스마트키 기능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애플 역시 BMW, 테슬라에서 아이폰 스마트키 기능을 지원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디지털 키를 갤럭시 이용자와 공유하는 기능도 지원할 계획이다. 올 8월 이후에는 스마트 태그 없이도 디지털 방식으로 차문을 열고 시동을 걸 수 있다. 다만 현재 스마트 태그와 로봇 청소기, 스마트 에어컨을 연결해 제어하는 것처럼 스마트 태그와 연동한 차량 제어 역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삼성과 애플이 CCC에 참여하면서 스마트 키가 메가 트렌드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UWB 기술을 활용하면 애플과 삼성이 서비스와 페이먼트를 결합하는 큰 시장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모빌리티 서비스가 발전하면서 차량 공유 시장이 성장세를 거듭하는 가운데 이들 차량의 스마트키에 삼성과 애플이 UWB 기술을 적용하고 결제가 필요할 때는 삼성페이나 애플페이와 연동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더 나아가 보안성이 높은 UWB 기술은 보안학과 연동해 일회용 비밀번호를 제공하는 서비스도 가능하다. 에어비앤비 같은 숙박 공유 시스템이나 쿠팡 등이 제공하는 물류 배송 서비스에도 적용이 가능한 것이다. 사무인터넷 보급이 증가하고 스마트카 시대의 본격적인 개화에 앞서 스마트 태그, 시장 선점을 위한 삼성전자와 애플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1. 아시아를 잡아라. 매년 최대 100개 데이터 센터 구축키로. 마이크로소프트가 글로벌 클라우드 사업 강화를 위해 앞으로 매년 50에서 100곳의 새로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IT 전문 매체인 아넷이 21일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노엘 월시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운영 및 혁신 부문 기업 부사장은 올해에만 적어도 10개국에 데이터 센터를 추가할 것이라며 향후 매년 세계 각국에 100개씩 건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인 애저를 앞세운 MS는 글로벌 퍼블릭 클라우드 2위다. 분석기업 EDC 조사 결과 지난 2019년 오즈는 인프라 서비스와 플랫폼 서비스 부문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33.6%를 차지했고 애저는 18%에 불과하다. 이미 34개국에 200개 이상의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MS는 추가적 센터 구축을 통해 오즈 뛰어넘어 글로벌 리더로 올라서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MS는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MS 아시아 담당 아흐메드 마즈하리 사장은 아시아는 현재 세계 성장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즈니스 모델과 경제의 디지털화를 통해 글로벌 회복을 주도하고 있다며 클라우드는 아시아의 성장을 실현하는 핵심 기반이 될 것이며 산업, 정부 및 커뮤니티 전반에 걸친 공동 혁신을 통해 포용적인 사회 발전을 주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즈하리 사장은 아시아 확장의 일환으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대만, 뉴질랜드 등 아시아 전역에 4개 신규 시장의 클라우드 지역을 추가했다며 이러한 확장은 추가적인 클라우드 인프라 투자와 결합돼 고객이 클라우드에 더 빠르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MS는 베라마 말레이시아 구상의 일환으로 말레이시아의 첫 데이터 센터 구축을 발표하기도 했다. 말레이시아에 건설되는 데이터 센터에서는 애저와 함께 MS365, 다이내믹스 365, 파워 플랫폼 등 MS의 주요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월에는 인도네시아 첫 번째 데이터 센터 건설을 발표했다. 인도네시아 데이터 보험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해 구글 클라우드와 오즈의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또한 중국 현지 운영 파트너인 21VIANET를 통해
내년에 중국 북부에 새로운 해저를 제공한다는 계획도 밝힌 상태다. 지난해 10월에는 오는 2024년까지 대만 20만 명의 시민들에게 디지털 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현지 인재 확보와 투자를 비롯해 데이터 센터 건설을 약속했다. 아울러 MS는 지난해 5월 뉴질랜드에 최초의 데이터 센터 건립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마즈하리 사장은 호주, 중국,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싱가포르 및 대만의 기존 및 발표된 데이터 센터 지역을 통해 MS의 애저를 모든 국가로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1. 손바닥 결제 시스템 도입. 아마존이 손바닥 인식 결제 시스템인 아마존원을 고급 식료품 유통 체인인 홀푸드에 도입한다. 아마존은 21일 미국 시애틀의 메디슨 브로드웨이 홀푸드 매장에 아마존원을 도입했으며 이를 점차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마존은 이 매장을 포함 시애틀 지역 8개 홀푸드 매장에 아마존원을 도입할 예정이다. 아마존원은 지난해 9월 아마존이 도입한 새로운 결제 시스템이다. 사람의 손바닥 지문은 모두 다르다는 점에 차간에 손바닥을 대면 사전에 등록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아마존은 이미 10여 개의 자체 오프라인 매장에 아마존 원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런 시범 서비스를 거쳐 홀푸드에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홀푸드는 고가의 제품을 취급하는 프리미엄 채널이다. 아마존은 온라인 사업과 시너지를 내고 신선식품 유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2017년 130억 달러의 이를 인수했다. 아마존은 이에 앞서 쇼핑객들이 물건을 고른 뒤 점포를 나가면 자동으로 결제되는 아마존 고 매장을 도입한 바 있다. 아마존 고 매장에서 신선식품까지 취급 범위를 넓혀가는 등 결제 방식을 혁신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쿠팡 소식입니다. 1. 서학개미 1000억 산 쿠팡 시총 20조 증발. 지난달 11일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상장 첫날 시가총액 100조 원을 넘기며 화려하게 데뷔한 국내 전자상거래 기업 쿠팡 주가가 이달 들어 줄곧 내리막을 걷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40달러도 위태로운 상황이다.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를 일컫는 서학개미들의 순매수 금액이 1000억 원을 넘은 가운데 미국 투자자들 사이에선 주가 고평가 논쟁이 불붙었다. 쿠팡은 21일 뉴욕증권거래소의 전날보다 1.50% 내린 41.9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주가는 상장 첫날 49.25달러를 기록한 뒤 50달러를 넘기도 했으나 이달 들어서만 15% 내렸다. 시가총액은 종가 기준 상장 첫날 886억 5천만 달러에서 720억 달러로 줄었다. 같은 기간 S&P 500 지수,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 나스닥 지수 모두 4에서 5%대 상승한 것과 대조적이다. 아마존 주가도 8% 올랐다. 특별한 악재 없이 주가가 하락하자 쿠팡 주식을 순매수한 서학개미들은 덩달아 잠 못 이루고 있다. 한국애탁결제원에 따르면 3월 11일에서 4월 20일 국내 투자자들은 쿠팡 주식을 9,947만 6,906달러 순매수했다. 결제금액 기준으로 미국 주식 가운데 테슬라, 애플, TSMC 등에 이어 6번째로 많다. 상장 초반엔 쿠팡이란 기업을 공개적으로 분석하는 증권사나 전문 투자자 자체가 적었다. 하지만 주가가 40에서 50달러로 고착된 이후로는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수혜 업종인 이커머스 기업이라는 점, 작년 매출이 91% 증가했고 한국 시장 점유율 상위업체라는 점,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의 손정혜 회장이 투자했다는 점 때문에 화제가 됐지만 기업의 성장성 대비 고평가됐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JP모건은 지난 7일 쿠팡에 대한 목표 주가를 48달러로 제시하면서 중립 의견을 냈다. 당시 45에서 46달러에 거래된 점을 고려하면 약간 높은 수준의 주가가 적정하다고 본 것이다. 이 회사의 스탠리 양 애널리스트는 쿠팡은 한국 유통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지만 밸류에이션은 우려된다고 말했다. 보고서가 나온 날 쿠팡 주가는 2.66% 내렸다. 주요 투자은행 중에선 골드만삭스가 목표 주가를 62달러로 제시하고 매수 의견을 내 가장 우호적이다.
반면 일본 미즈호증권은 50달러의 중립 의견을, 독일 도이체방크고 46달러의 중립 의견을 제시하며 상대적으로 조심스러운 견해를 내비쳤다. 미국 투자 전문 매체 시킹알파 인베스터 플레이스에도 쿠팡에 대해 너무 비싸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기고가들이 늘고 있다. 크리스 맥도널드 인베스터 플레이스 기고가는 19일 쿠팡은 매출 대비 주가가 6.7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기업 규모가 크고 사업 모델이 성숙된 알리바바와 아마존보다 높은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증권가와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쿠팡이 미국 상장 때 주목받은 매출 성장률 90%와 같은 획기적인 수치를 투자자들에게 또 한 번 보여줄 수 없다면 이익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지금의 사업 모델로는 흑자 전환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동선 나이스 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쿠팡은 아마존과 달리 클라우드 서비스 부문처럼 안정적으로 현금을 창출하는 수익원이 없기 때문에 양호한 영업 수익성을 중단기적으로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증권업계 일각에선 쿠팡이 이르면 내년 흑자 전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나대투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은 쿠팡의 수수료 수익이 꾸준히 늘고 택배 물량 증가에 따른 단가 하락으로 적자를 줄여가다 2022년에는 영업이익 흑자를 낼 것이라고 봤다. 영업이익 추정치는 각각 1,630억 원, 2,195억 원이다.